겨울도 눈도 때가 되면 옵니다. 막을 수 없는 것들의 방문. 19세기 인천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대의 개항. 그것은 미처 준비되지 않았지만 피할 수도 없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근대 건물이 많아갖고 이렇게 즐기는 게 꼭 어디 되게 여행을 많이 갔다 온 기분이에요. 개항된 항구로 낯선 문물이 들어와 당대 가장 새로운 문화가 빚어지던 개항장은 여전히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가 만들어지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1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부터 이쪽에서 살았어요. 자유공원 중턱에서.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는 저희 작품을 많이 봐줄 수 있다는, 봐주고 느껴줄 수 있다는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오래된 건물이 주는 그 오리지널리티와 아우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뭐 돈 들여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어요. 또 멋도 있고. 시간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남은 공간. 개항장으로 갑니다. 서울로만 향하는 문화의 흐름. 영리도 가능하다는 걸 인천은 보여줍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문화 관람객들이 찾아옵니다. 지도가 필요할 만큼 다양한 문화 공간이 모여 있죠. 각 링크도 인기가 있어요. 좀 부담되시죠? 근데 저게 찾아가는 거였어요? 네. 저희가 따라가는 줄 알았어. 나도. 그냥 배낭여행 느낌으로 자유 걸어다니시면서 각 공간의 매력을 좀 느껴보시면. 어디부터 보면 좋을까 즐거운 고민을 잠깐 하고 출발합니다. 골목골목 창작 공간이 자리 잡은 신포동과 내동, 해안동과 동인천동. 인천항 인근 개항장 일대에만 무려 20곳에 가까운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 자리 잡고 있죠.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이 동네가 가진 뭐 역사라든지 그런 게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서 더 매력도 느끼고 약간 은하철도 9구처럼 인천 열차의 이야기를 좀 같이 담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역사들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시각 예술품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조선 말기의 개항이 스스로의 의지는 아니었고 충분히 준비된 일도 아니었지만 열린 항구를 통해 들어온 다양한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죠. 100여 년 전 시작된 전통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항을 계기로 무역과 경제 활동을 위해 지어졌던 건물들이 지금에 와선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죠. 작고 조용했던 제물포항은 개항 이래 국제 항구로 바뀌고 전 세계에서 사람과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개항 후 주요 수출품인 쌀을 저장하느라 쌀 창고가 즐비했던 항구 인근 거리엔 지금 예술가들이 머물며 창작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3년째 입주 작가로 개항장에 머물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지박 작가. 현대음악과 영화음악,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작곡과 연주 활동을 하며 주목받는 지박 작가. 외국 유학에서 돌아와 새로운 작업 공간을 찾다 이곳을 알게 됐고 반했답니다. 공간 감수성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예술가들에게 개항장은 예사롭지 않죠. 처음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새로웠고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공기가 주는 느낌들이 굉장히 작업에 영감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작업을 할 때도 여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도 실제로
저는 거의 3년째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좀 새롭거든요. 이게 건물 자체도 이제 100년 전에 1883년도 개양이 된 이후에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 사실 그런 시간적으로 조금 다른 것과 연결된, 과거와 연결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개항장 일대 작업실을 정하고 나서 산책도 부쩍 자주 하게 됐답니다. 거리만 걸어봐도 굉장히 재밌는 가게들도 많고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저는 좀 옛날 건물들, 고기 앞을 좀 걷는 걸 좋아해요. 그게 매일 봐도 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타임머신 없이도 100여 년 전 시공간을 만날 수 있는 개항장. 항구 인근 다국적 공간은 19세기 말에 시작됩니다. 개항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개항장의 범위를 보면 그 조개지를 포함해서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일대, 조영수호 통상조약 1882년에 있었던 거기서 개항장의 범위를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조개지는 외국인만 거주하고 외국인들만 살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조개박 10리 이내, 한 4km 정도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 외국인과 조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고 외국인도 토지 소유가 가능한 그 조개박 10리 이내, 4km 이내를 통상적으로 개항장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조개지 면적만도 14만 평. 개항장 전체 규모는 그보다 훨씬 넓었고 관할 관청인 감리사가 생기고 청조개지 재류상인을 중심으로 신포시장이 시작된 것도 개항 무렵입니다. 청과 일본은 독자적인 조개지에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는 신포동과 동인천동, 송악동, 내동 일대의 각국 조개지에 모여 살았죠. 특히 개항장이라는 공간은 조개지와 조선 사람들 마을, 또 조개지 중에서도 나라별로 조개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길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폭과 포장만 변했을 뿐 100여 년 전에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이 길이 그 개항장에서 조선인 거리에서 감리서로 들어오는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로 뻗어서 지금 감리서 정문까지 쭉 일자로 뻗어 있는 길이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조선인들의 상인들, 조선인 상인들이 객주라든지, 그러니까 조개지 안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역을 하거나 상행위를 했던 조선인들의 그 점포들이 쭉 일렬로 나열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앞에 길은 우리가 이제 신포동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개항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뭐 지금은 조금 쇠락하긴 했습니다만, 인천의 중심 거리로서 기능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한창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정말 사람들이 오가면서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번화했던 거리였죠. 항구를 통해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고 상거래 시장으로 번성했던 신포동은 개항장을 통틀어 가장 왕성한 문화 교류 공간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기 이제 조개지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과 조선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시장이 형성됐었어요, 일찍부터. 그 시장이 이제 모태가 돼서 지금 신포국제시장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번화하고 활발하고 뭔가 근대의 그 역동성이 느껴졌던. 개항 무렵의 풍경에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왕성하게 물자와 문화가 오고 갔지만 주도권이 외국에 있어 고단하기도 했죠. 저기서부터 이 밑에 항구까지가 쭉 일자로 조선 마을과 각국 조개지의 경계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길이 뭐랄까요, 그 조선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정말 많이 다녔던 그 길이고요. 외국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만났던 그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거는 경계가 되기도 하지만 소통의 기능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왕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역할을 했던 그 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길이죠. 여기를 넘어서면 조선 땅인 거고, 개항 당시에 이 길을 넘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안에는 조선 사람들이 땅을 소유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외국인들만 거주할 수 있고 외국인들만 상행위를 하고 그랬던 땅인 거죠.
안타까운 공간이었지만 흥미로운 공간이기도 했죠. 한국 최초라는 무수한 것들이 개항장에서 태어납니다. 영국 성공의 선교사에 의해 1891년에 건축된 성공의 성당. 한국 최초의 성공의 성당으로서 한국 전쟁 때 불탄 뒤 재건돼 서양 병원이 있던 자리로 옮겨집니다. 호텔이라는 공간이 가장 먼저 지어지기도 했고 놀이와 사귐을 목적으로 쓰이는 건물도 개항장에서 먼저 시작됐죠. 사교 클럽이에요. 여기 이제 각국 조계지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조계지 안에 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즐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개항기에 일본 조계 또 중국 조계 그리고 각국 조계 안에서는 각각 자기네 특성에 맞는 그런 문화가 꽃피우고, 그러니까 개항기 당시의 인천은 굉장히 다양한 세계 각국의 문화가 이렇게 섞여서 혼종의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양성의 도시, 지금 인천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다양성의 도시라는 것이 개항기부터 그렇게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물포 구락부는 오래된 만큼 변화도 큰 공간입니다. 조계지 체류 외국인 사교 공간으로 기능을 한 건 한일합방 이전. 개항장을 일본이 독점하게 되면서 일본 전용 공간이 됩니다. 광복 후엔 미군 장교 전용 공간으로 쓰이다 요즘엔 교육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개항장의 모든 공간들이 조선의 운명을 따라 변하지만 일본 조계지야말로 조선의 흥망을 고스란히 반영하죠. 1914년 이후에 1914년이 되면 각국 조계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본식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일 병합이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다양한 도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었을 거예요.